혹시 퇴근하고 나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정말 좋죠? 근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마시는 이 황금빛 음료에 수천 년의 역사랑 과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맥주잔에 담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과연 빵이랑 맥주 중에 뭐가 먼저였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쩌면 인류가 처음으로 곡물을 기른 이유가 배고파서 빵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였다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시간은 저 멀리 문명이 막 시작되던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와 맥주의 첫 만남인데요. 이게 사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주 행복한 실수에서 시작됐거든요. 맥주의 역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무려 기원전 5,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부터 그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기원전 4,000년에는 수메르인들이, 또 기원전 2,300년에는 이집트인들이 양조법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말 그대로 인류 문명의 역사와 처음부터 함께해온 음료인 셈이죠. 그럼 맥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이곳,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비옥한 초승따지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말 그대로 문명의 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한 국물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 맥주가 탄생한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최초의 맥주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이 진짜 영화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메르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딱딱한 보리빵이 그릇에 담겨서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린 거죠. 빵은 빗물에 흠뻑 젖었겠죠? 그때 공기 중에 떠다니던 야생 효모가 스르륵 여기에 내려앉아서 마법 같은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발효죠. 인류 최초의 맥주는 바로 이 엄청나게 운 좋은 실수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이 우연한 발견은 이제 나일강의 선물, 고대 이집트로 넘어와서 하나의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맥주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액체빵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맥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요. 바로 이 놀라운 벽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기원전 2300년경에 맥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일종의 고대판 제조 설명서인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벽화 덕분에 우리가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들만의 양조 비법을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보리를 빻아서 반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빵처럼 살짝 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빵을 잘게 부숴서 물이랑 섞어서 약간 죽처럼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체에 싹 걸러낸 다음에 토기에 담아두면 공기 중에 있던 효모들이 알아서 자연 발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게 바로 액체빵, 이집트식 맥주입니다. 그냥 비에 젖은 빵에서 시작했던 그 우연이 이렇게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술로 발전한 걸 볼 수 있죠. 자, 고대 이집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맥주 양조는 여전히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는 기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이 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맥주 양조가 드디어 정밀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여기 맥주계 과학혁명을 일으킨 두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파스테르와 게르하르 한센인데요. 파스테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온살균법을 개발해서 맥주 맛을 망치는 나쁜 균들을 싹 없애버렸고요. 한센은 좋은 특성을 가진 효모, 그러니까 엘리트 효모만 딱 골라서 순수하게 키워내는 기술을 완성했어요. 이 두 사람 덕분에 이제 양조가들은 맥주의 맛과 품질을 거의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과학적인 발견들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과학 덕분에 모든 맥주가 최고의 맛을 언제나 똑같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마신 맥주랑 오늘 마신 맥주 맛이 똑같아졌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일관성,
덕분에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대규모 맥주 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효모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날 마시는 맥주의 두 가지 큰 줄기, 바로 에일과 라거가 명확하게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에일과 라거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맥주를 만드는 진짜 주인공, 효모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미생물이 맥즙에 있는 달달한 당분을 먹고 알코올이랑 탄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를 맥주답게 만드는 모든 마법은 바로 이 효모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효모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운명이 에일이냐 라거냐로 딱 갈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발효 온도랑 효모가 어디서 일하는지. 자, 에일은요, 비교적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통 위로 둥둥 떠오르는 효모를 써요. 그래서 과일 향처럼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이 나고요. 반면에 라거는 아주 차가운 온도에서 발효통 아래로 차분하게 가라앉는 효모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맥주 하면 떠오르는 그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성 넘치는 에일이랑 깔끔한 라거 중에 오늘날 세계 맥주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라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맥주의 약 75%,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맥주 4잔 중에 3잔이 바로 이 라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전 세계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자, 이렇게 역사와 과학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맥주 한 잔, 이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속을 들여다볼까요? 맥주 한 잔의 성분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맥주의 거의 90%는 다름 아닌 물이거든요. 네, 물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 온갖 다채로운 맛이랑 향, 그리고 아름다운 황금빛 색깔은 사실 나머지 10% 남짓한 성분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섬세한 예술 작품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맛의 비밀은 딱 4가지 핵심 재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맥주의 몸과 영혼을 이루는 물, 그리고 수메르인들의 빵에서부터 시작됐던 바로 그 보리, 또 맥주에 쌉쌀한 풍미를 더해주고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홉,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테르와 헨센이 그 정체를 밝혀낸 마법의 재료 효모. 바로 이 4가지가 만나서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한 잔의 맥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맥주란 홉으로 향을 낸 발효시킨 곡물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시는 맥주가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맥주의 역사를 따라온 우리의 긴 여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 시원한 맥주잔을 기울이실 때 그냥 마시지 마시고 잠시 그 맛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한 잔에 담긴 메소포타미아의 우연한 발견, 고대 이집트의 지혜, 그리고 근대 과학자들의 뜨거운 열정까지. 과연 여러분은 지금 6,000년 역사에 어떤 맛을 느끼고 계신가요?